자기를 약간 그런 상황에 몰아넣는, 우리 흔한 말로 이제 데드라인 보통 4.5정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45세 정년. 그래서 45세 정년이라는 게 뭔가 줬는데 받지 못한 경우도 있을 수 있어요. 저는 노발대발한 거죠. 네가 뭔데? 내 인생이 잘못되면 그 다음 인생에서 새로 시작할 수가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인슈컨설팅 미디어의 정화식입니다. 인생 2막 골든에이지 은퇴 플랜 핸드북. 제가 이 핸드북을 구상을 한 것은 아마 2016년 같아요. 제가 회사를 한 3군데를 옮겨봤어요. 그랬는데 은퇴에 대한 어떤 개념을 좀 잡아야겠다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누구나 회사를 언젠가는 그만두고 자기 일을 할 수 있는 상황이 오기 때문에, 즉 환경이 바뀌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 은퇴라는 것이 비단 어떤 직장에서 그만두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하던 일을 그만두고 새로운 일을 하기 위해선 어떤 준비를 해야 될 것인가를 면밀히 좀 봤어요. 그러다 보니 이렇게 좀 준비하면 되겠구나 해서 그때 초안을 뚝딱 만들었던 거죠. 이것을 2022년이 돼서 한번 열어보니 좀 늦기 전에 한번 강의로 좀 정리를 하고 그 다음에 좀 수정을 해야 되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물론 수정하고 다시 이렇게 영상을 찍을 수도 있겠습니다만, 요즘 젊은 분들의 어떤 성공 사례나 유튜브를 보다 보면 자기를 약간 그런 상황에 몰아넣는, 우리 흔한 말로 이제 데드라인 효과라고 하죠. 그 데드라인 효과에 몰아넣어서 자기의 역량을 극대화시키는 그런 방법들을 많이들 쓰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한번 일단은 그렇게 한번 해보자. 그래도 지금 제 나이가 이제 50대 중반이니까 더 늦어지기 전에 한번 정리해야겠다 싶어서 거두절미하고 한번 내용을 보겠습니다. 지금 보시는 화면은 Think Wise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1부, 2부, 3부로 구성을 해봤습니다. 첫 번째는 현실을 인정하기, 두 번째는 되돌아보기, 세 번째는 정리하기, 과거와 현재, 그리고 또 정리하기, 현재와 미래, 이렇게 1부가 구성되고요. 2부는 새로운 길을 모색하기, 그리고 이제 다시 시작이다 가 되겠습니다. 3부는 관련 영화, 미술, 음악, 서적에 대한 소개가 있겠습니다. 사실은 제가 이걸 하나의 책으로 만들려고 했던 부분인데 시간도 좀 많이 걸릴 것 같고 해서 일단 방송으로 풀어봅니다. 여러분의 많은 의견과 또 지도, 편달, 또 댓글 부탁드립니다. 지금 이 영상은 유튜브와 페이스북을 통해서 진행되고 있습니다. 자, 먼저 1부 현실 인정하기. 그러니까 제가 이 은퇴 플랜 핸드북을 만들게 된 가장 큰 이유는 언젠가는 자의반 타의반 회사 생활을 그만두고 내 일을 하게 되지 않겠는가라는 전제 조건 하에서 만든 거죠. 그러면 지금 내가 하고 있던 일들은 내 일이 아니냐고요? 당연히 내 일이죠. 나의 일이죠. 하지만 이것이 나에게 쌓이는 것이 아니고 회사에 쌓이고 회사에서 나에게 그 대가를 주는 형식이죠. 그러니까 누구나 이제 사장이 돼서 내가 내 일에 책임을 지고 그 과실, 열매까지 가지고 갈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되려면, 그렇죠, 지금부터 준비해서 나만의 것을 만들어야 되는 그런 프로세스를 만들어야죠. 그러다 보니 일단 현실을 좀 인정하자 했던 겁니다. 그냥 퇴직이든 희망퇴직이든 권고사직이든 그 퇴직의 긍정적인 의미를 한번 생각해 보자. 두 번째, 인생의 전환점, 어떤 전환점? 세 번째, 위기냐 기회냐? 네 번째, 인생의 쉼표, 그리고 화해하고 용서하고 받아들이기, 나에게 힘을 줄 사람, 인문학적인 관점에서 한번 얘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희망퇴직의 긍정적인 의미. 그러니까 퇴직에 대한 긍정적인 의미. 올 것이 왔죠. 평생 직장은 없다고 알고 있었지만, 그죠? 다시금 생각해 보는 거죠. 이제 회사에 대해서 내가 기대하는 것들은 이제 끝났다. 보통 4.5정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45세 정년. 그래서 45세 정년이라는 얘기는 45세쯤 되면은 심리적으로 내가 회사에서 이제 올라갈 수 있겠구나, 그냥 쭉 유지되겠구나, 아니면 그만두고 내 일을 해야 되겠구나라는 어떤 분기점에 이른 것이죠. 평생 직장은 없다는 것을 다시 한번 확인하는, 또 새로운 출발을 하게 되는 그런 상황을 퇴직은 알려주고 있다는 거죠. 두 번째,
회사와 동료에 대한 감사가 먼저 있어야 되겠다. 그동안 내가 일하면서 회사에서 나에게 급여를 주고 우리 가정을 유지하게 했던 그런 회사와 동료에 대한 감사. 이런 것들에 대한 긍정적인 의미를 좀 불러일으키면 좋겠다. 이것이 기반이 돼야 그 다음에 스텝이 나올 수 있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긍정적인 건 찾자라는 것이고, 두 번째, 이제 인생의 전환점이다. 이제 세계가 달라집니다. 온실 속에 있던 것이 아니라, 물론 회사 내에서 또 나름 또 정글이지만 더 큰 정글로 나오는 거죠. 이 지구에 있다가 유니버스로 나오는 거죠. 이제 은하계로 나와서 유니버스로 가는 거죠. 야생으로 가는 겁니다. 두 번째, 100세 시대에 대한 진지한 생각을 할 수밖에 없겠죠. 한 회사에 있다 보니까 아무래도 그 세계의 어떤 룰에 의해서 살아가는 건데, 이제는 내가 끝이 있다는 생각을 하고 좀 더 진지한 그런 생각으로 살아갈 수 있는 전환점이 된다. 세 번째, 위기냐 기회냐. 그렇다면 이것은 나에게 위기냐 기회냐. 뭐 항상 그렇지 않습니까? 뭐 위기는 기회다라고 얘기를 하지만 이 위험과 기회가 같이 있다는 게 위기죠. 한장 차이죠. 과거에 얽매여 있느냐, 미래에 지향적으로 가느냐. 아마 그런 판단이 좀 필요할 것이고요. 내가 지금까지 추구했던 어떤 가치나 기회를 어떻게 해석을 하는가에 따라 또 다를 수가 있겠습니다. 두 번째는 어떤 편에 설 것인가. 뭐 말이 좀 그렇긴 한데 공짜는 없다. 즉 노 리스크 노 리턴이라 위기를 겪어낸 사람들이 결국은 얻는 것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 위기는 내가 또 다른 어떤 수입이나 어떤 개탈 수 있는 어떤 것들이 나에게 주어질 것이다. 그게 뭐 물질적이든 정신적이든 눈에 보이는 것이든 그렇지 않든. 그래서 공짜는 일단 없다. 내가 이 위기를 어떻게 관리하고 운영하는가에 따라서 분명히 기회는 올 것이다. 그 다음에 나의 가치관은 무엇인가. 위의 판단 기준과 마찬가지인데 결국은 내 삶의 어떤 가치관을 다시 정립하는 그런 기회로 이 은퇴의 순간을 한번 생각해 보자라는 것이죠. 네 번째, 인생과 쉼표. 이제는 살짝 좀 쉬어갈 때예요. 그리고 어떻게 살아왔는가 돌아볼 타이밍이라는 거죠. 어떤 분들은 이제 은퇴하자마자 바로 또 일을 들어가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 열정과 그 항상성 분명히 필요합니다만 쉼표는 페르마타, 쉼표는 있어 줄 필요가 있습니다. 쉼표를 갖지 않으면 방향성을 잡기가 어려워요. 그리고 쉰다는 것은 무엇인가? 쉰다는 것에 대한 의미도 또 달라지죠. 그러니까 지금까지는 어떤 또 다른 일을 위해서 잠깐 쉬었다는 것이라면 이제는 어떤 출발점에서 쉬는 그런 느낌이 되겠죠. 쉬셔요. 그만두셨어요. 네, 그러니까요. 쉬어야 됩니다. 쉬면서 정리를 해야 되는 거죠. 숨 고르기를 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자, 그런데 갑자기 다섯 번째, 화해하고 용서하고 받아들이기라는 얘기가 나왔어요. 제가 주변에 보니까 자이든 타이든 일을 그만둔 분들은 일종의 상실감들이 좀 있습니다. 물론 그 이전에 상실감이 벌써 떨어버린 분들도 있어요. 회사나 동료나 이런 그 과거에 내가 애착을 갖고 또는 열심히 일해왔던 그 부분에 대한 관계를 벌써 정리하신 분들이 많이 있더라고요. 은퇴하기 전부터. 그래서 아마도 마음에 정리를 하신 분들이 있을 텐데 저는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화해하고 용서하고 받아들이기 이 세 가지가 꼭 필요하다. 이게 안 되면 청산이 안 되면 새로운 출발 은퇴 또는 새로운 일에 대한 출발 쉽지가 않다. 네. 사람과 일에 대한 것들 또 개인과 또 뭐 가족까지도 또는 내가 뭐 기브 앤 테이크라는 얘기도 있지만 뭔가 줬는데 받지 못한 경우도 있을 수 있고요. 또 이런 부분에 정산이 아직 안 된 분들이 좀 많이 있어요. 또 스트레스가 결국 욕심의 문제라고 얘기할 수가 있겠는데 기대하는 바가 있으니까 결국은 실망도 하고 스트레스도 받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다고 해서 기대를 희망을 저버리자 이런 얘기는 아니고요. 지금까지 내가 또는 남이 나를 상처 주고 힘들게 했던 부분에 대해서 살짝은 이해하고 넘어가자. 또는 이해하지 못하더라도 용서하거나 받아들이고 가자. 좀 정리를 하자라는 거죠. 저희 캐나다에서 살고 계신 우리 삼촌이 40년 되신 것 같아요. 거기 가서 우리 사촌 누님이
캐나다 분하고 이제 결혼하게 됐는데 어느 날 와서 그러더래요. 저녁에 딱 와서 아빠한테 할 얘기가 있어요. 뭔데? 저 이번에 결혼하게 됐는데 아빠를 용서해드리고 싶어요. 뭔 말이냐 그게? 제가 이번에 결혼하기로 하고 목사님께 가서 결혼하겠습니다 라고 했더니 목사님이 그러셨대요. 신랑, 신부 모두 부모님께 가서 부모님을 용서하고 오세요 라고 얘기를 하더래요. 그래서 왔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 삼촌에게 아빠 옛날에 어렸을 때 이러이러한 일 저러저러한 일 있었는데 아빠 그때 내가 그것 때문에 마음의 상처를 갖고 있었어요. 근데 이번에 결혼을 해서 새 출발을 해야 되니 아빠를 제가 용서해 드릴게요 라고 얘기했다는 거죠. 저희 삼촌은 노발대발한 거죠. 네가 뭔데? 네가 뭔데 나를 용서하느냐? 나는 너에게 애정과 이민 가서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진짜 밤잠 못 자면서 그렇게 힘들게 너를 키웠는데 네가 나에 대해서 그렇게 생각을 해? 나가라! 저녁에 내쫓았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누님이 근처에 호텔 가서 이제 잤대요. 근데 우리 삼촌이 딸을 보내놓고 그것도 캐나다, 미국 아마 그 멀리서 생활하다가 이제 집에 간 모양인데 삼촌이 생각해 보니까 곰곰이 집에서 내쳤잖아요. 그러니까 곰곰이 생각해 보니까 이거는 아니다 싶어서 호텔로 찾아갔답니다. 삼촌이. 그래서 둘이 얼싸안고 엉엉 울었대요. 네가 나를 용서해 다오. 그러면서 그 이민 생활도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근데 그걸 몰라줬잖아요. 몰라줬다고 생각을 하니까. 근데 그 딸도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그 어린 나이에 캐나다에 가서 말도 안 통했을 텐데. 또 아버지는 또 얼마나 엄격하게 키웠겠습니까? 그래서 서로 용서하고 화해하고. 저는 이 용서하고 화해하는 것은 어떤 그 상황에서든 분명히 필요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새 출발을 위해서는 다시 제로 베이스에서 가야 되는 것이죠. 제가 나중에 말씀드리겠습니다만 아버지 학교에 가보니까 과거에 자기가 자라왔던 그 환경을 완전히 잊고 다시 내가 원하는 아버지의 상으로 만들어가는 분이 있고 그 과거의 부모님에게 얽매여서 거기서 헤어나오지 못하는 그래서 그 아버지 어머니에게 받았던 행동을 그대로 하는 그런 분도 계셨고 그 중간에 계신 분들도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은퇴라는 것은 뭔가 화해하고 용서하고 받아들이면서 마음 정리를 하는 그런 계기를 만들면 좋겠다. 결국 은퇴를 통해서 나에게 힘을 줄 사람은 누구냐? 그동안 지금까지 소중하게 생각했던 동기, 동료, 친척, 선후배 또는 근데 이제 결국 이제 줄어드는 거죠. 결국은 가족밖에 없다. 결국은 나를 위로해주고 또 힘을 주고 격려해줄 사람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가장이라고 해서 애들을 용서하는 그 어떤 항상 그런 입장이 있는 게 아니라 아니 가족들도 아빠를 용서할 수 있어야 해요. 전 그렇게 돼야 된다고 봅니다. 그리고 결국은 가족과 나 자신에 대한 어떤 굳건한 정체성, 가치관, 철학, 삶의 어떤 그 방향성 이런 것들이 결국 나에게 힘을 줄 수밖에 없다. 그걸 한번 정리하고 갈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자, 마지막으로 인문학 혹시 들어보셨나요? 문송합니다. 문과여서 죄송합니다. 이런 얘기가 나와요. 저는 문과 출신인데 그러면서도 뭐 프로그래밍도 하고 뭐 공대 뭐 그쪽은 아니지만 어쨌든 좀 하이브리드한 상황인데 아니 문송합니다라는 말을 언제부터인가 왜 이렇게 된 거죠? 문과와 이과는 원래 그냥 하나의 인생의 삶이죠. 인간 생활이죠. 이게 갑자기 갈라치게 하면서 문과적인 건 뭐 이과적인 건 저는 그렇게 할 필요가 전혀 없다고 보는데 왜 이렇게 되어가고 있는지 모르겠어요. 일단은 인간에 대한 이해, 역사, 문학, 철학, 예술 이것이 가장 중요한 베이스죠. 그리고 이 베이스 속에서 우리는 질문을 해야 되죠. 나는 누구인가? 어떻게 살 것인가? 어떻게 죽을 것인가? 어떻게 죽을 것인가는 결국은 어떻게 살 것인가까지 연결돼서 계속 어떤 가치의 순환을 가지고 오고 방향성을 잡게 해주는 거죠. 그러니까 이문학적인 고민을 할 때다. 은퇴라는 것이 어떤 직종에 있으셨던들 이제 인문학적인 개념을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 역사, 문학, 철학, 예술 이런 것들이 결국은 인생을 살아가면서 나를 풍요롭게 해주고 내 방향을 정하게 해주는 거니까요. 몰입이란 것에 대한 주제를 얘기하시는 서울대 교수님, 그분이 얘기하시는 게 있죠. 하루를 망치면
그 다음날 다시 하면 되지 라는 생각으로 살았대요. 한 주를 망치면 그 다음 주에 잘하면 되지 라는 생각으로, 한 달은 그 다음 달, 그 다음에 올해 힘들었으면 내년엔 좀 나아지겠지, 내년엔 잘할 수 있을 거야 라고 생각을 했는데, 그러다 보니까 가만 있어봐, 내 인생이 잘못되면 그 다음 인생에서 새로 시작할 수가 없잖아. 그래서 생각을 하셨대요. 아, 인생은 결국은 한 번뿐이기 때문에 그건 좀 다르구나. 그래서 나는 누구인가, 어떻게 살 것인가, 어떻게 죽을 것인가는 분명히 기회가 없다. 이걸 한번 방향을 잡아놓고 가야 되겠다 라는 생각을 하셨답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래서 오늘은 이렇게 현실 인정하기, 인생 이맛, 골든에이지, 은퇴 플랜 핸드북, 제가 작성한 것의 일부의 첫 번째, 현실 인정하기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다음번에는 되돌아보기, 정리하기 이렇게 해서 총 챕터를 한 5가지로 가져가 볼까 합니다. 물론 저 3부까지 가면은 여러 가지 또 관련 영화, 미술, 음악, 서적, 재미난 이야기도 좀 해드리고 싶어요. 자, 이렇게 인생이 막 골든에이지 은퇴 플랜 핸드북 오늘 첫 시간 가져봤습니다. 혹시 여러분 여기 대해서 아이디어가 있거나 궁금하신 것이 있으면 댓글 달아주시고요. 유튜브가 좀 약간 복합적이긴 합니다만 여러 가지 도움이 되는 정보를 드리고자 하니 좋아요, 구독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오늘도 행복한 하루 되시고 많은 의견 부탁드립니다. 감사드립니다. 오늘 여기서 마치겠습니다.